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의문론 담당하게 된 이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한국어의 소리, 말소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름다운 한국어의 소리 같이 공부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말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주제들은요, 소리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음성학 부분, 그리고 같은 소리를 연구하는 의문론 분야가 있습니다. 음성학은 뭘 연구하는 거고, 의문론은 뭘 연구하느냐, 같은 소리이긴 한데요. 어떤 소리를 연구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학의 하위 분야가 되는데요. 이 음성학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 개의 학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만, 이것은 한국어 어문론을 공부하기 위한 예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오늘 이제 음성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는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 소리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계시죠? 이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라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라든지 파도 소리라든지 혹은 어떤 시인은 하늘에서 들리는 가장 큰 소리다, 이렇게 우레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둥소리, 우레소리,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고요. 새소리나 개 짖는 소리들은 동물이 만드는 소리. 그런가 하면 매미와 같은 곤충도 소리를 낼 수가 있고, 풀벌레들의 소리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인공물들이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조나벨 소리라든지 구급차가 빨리 비켜라는 소리라든지 혹은 자동차가 빵빵 거린다든지 이런 소리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물론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인공적인 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아노, 악기 소리죠. 종소리. 이것도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종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소리, 여러 개의 악기가 어울려서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악기를 이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만들어진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걔들이 놀이하면서 자기들끼리 입으로 만드는 소리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박수 소리, 손뼉을 쳐서. 자, 이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기보다 신체 기관을 사용한 건데요. 신체 기관이라도 어떤 외부의 어떤 기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부의 어떤 신체 기관, 말하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안의 목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연의 소리와 여기까지 인공적인 소리, 사람이 만드는 소리와 사람이 아닌 다른, 말하자면 자연 현상이라든지 곤충, 동물들이 만드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드는 인공적인 소리가 있는데, 인공적인 소리는 다시 도구를 활용한 소리와 신체 기관을 활용한 소리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얘기가 좀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만, 대체로 자, 이 소리는 자연 현상의 소리와 기계를 활용한 소리 혹은 사람의 소리,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인공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한번 일단은 분류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소리들 중에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쓰는 건가? 역시 이제 인공의 소리를 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은 인공의 소리라 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신체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박수 소리는 제외입니다.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들, 이것을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목소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기침 소리. 기침 소리도 입으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침 뱉을 때 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퇴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휘파람 소리도 나올 수가 있겠고, 다 이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것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진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어떤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는 아니니까요. 반면에 이제 여기 아후 쿵탱 쿵테테 이런 소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조음기관을 통해 가지고 입에서 어떤 소리를 분명한 모음과 자음을 연합해 가지고 아후 쿵탱 쿵테테 하는 지금 7음절의 소리를 만들었고, 이건 분명히 한국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의미한 거죠. 네, 이 아우 쿵탱 쿵탱테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렇게 의미 없이 그런 소리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소리라고 했을 때, 이 소리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한국어에서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 쿵탱 쿵탱테 이름 못 알아들었지만 소리 이러면 소리 알아듣는 거죠. 그것은 이 소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혹은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목소리인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인데, 단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이런 말들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성, 말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소리와 음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소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적어도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이면서 그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 이것이 음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소리들은 음향이다. 이것은 자연의 소리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소리의 특성은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분절성이라는 것은 딱딱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분절성을 가집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 자체는 연속적인 거죠. 이 연속적인 것인데, 이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 연속적인 소리의 연쇄체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라는 뜻인데,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언어의 청위에서 이러한 분절성, 불연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념들,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어휘라는 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강입니까? 우리는 강 이러면 강 알아듣고 산하면 산, 이마 알아듣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분절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가 바다와 경계인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정확한 범위를 가지지 않은 연속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썹 위 머리가 난 곳까지가 이마입니까? 정확한 이마의 범위를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충 이걸 여기가 이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연속적인 대상을 끊어서 불연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충 이해하는 것. 대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언어의 분절적인 성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어휘적인 측면 말고도 분절성은 여러 청유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리, 음성입니다. 이 음성도 사실은 연속체인 것인데 그것을 분절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참새가 어떻게 웁니까? 짹짹이 우는데 이 짹짹이라는 것은 정말 참새 소리를 끄는 겁니다. 참새는 짹짹이라고 울지는 않죠. 참새가 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충 짹짹이라고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서 짹짹 이렇게 끊어서 분절해서 불연속적인 소리로서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웃음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하 이렇게 물론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하 웃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하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소리를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끊어서 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불연속적인 대상을 끊어서 분절해서 인식하는 것을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는데 소리는 이와 같이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 단위는 그 문장에서부터 그 말소리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들, 이제 음성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을 언어 단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언어 단위들은 분절성을 가집니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분절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 여기까지가 1차적인 분절. 2차적인 분절은 의미가 사라지는 단계. 말하자면 그 소리의 단계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단계. 자, 그래서 문장이라든지 이 절이라든지 구라든지 단어를 쪼개면 이제 형태소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절해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소리도 이 형태소를 나누게 되면 음절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음절은 다시 쪼개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자음과 모음은 더 구체적으로는 음성의 단계로 더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언어 단위들은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1차 단위, 1차 분절, 의미가 없는 단계로까지도 분절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분절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음성학은 음성언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언어의 본질, 언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이에요. 밥 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밥이 있는데요. 밥에서 주먹으로 뭉쳐가지고 그냥 주먹밥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릇에 담아야죠. 자, 이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릇이 아니라 도시락에도 이렇게 밥을 담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밥을 어디에 담느냐의 문제인데 밥그릇에 담느냐, 도시락에 담느냐. 자, 그래서 이게 음성 언어다, 문자 언어다 이렇게 사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지금 음성에 담아서 소리에 담아서 어떤 정보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글자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지금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글에 정보를 실어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리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글자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방법을 문자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소리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 음성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음성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음기관에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문자 언어는 문자로 기호화한 것인데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아주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로 쉽게 변환이 되고요. 또 문자는 음성으로 쉽게 변환이 되면서 서로 보완을 하게 되는데, 자, 받아쓰기 경우 선생님이 음성 언어로 불러주면 그것을 문자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죠. 대화 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 귀로 듣고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를 낭송한다면 그것은 문자로 되어 있는 시를 소리로 들려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대본이라면 연극 대본이나 시나리오 글자로 보고서 연기를 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로 전환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성학에 살펴봤는데 어문론 부분, 이 어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이냐, 이 어문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음성과 어문의 차이, 음성이라는 것은 뭐고 어문이라는 건 뭐냐. 음성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사람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입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입으로 내는 소리들이 말소리다,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어문은 음성과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음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말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귀를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계신데 실제적인 어떤 음성을 귀로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듣는 그 작용은 이 개념화하는 말하자면 개념적인 말소리, 어문적인 어떤 역할에 의해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바람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바람. 그런데 여러분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다른 겁니다. 제 목소리는 좀 클클하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낭낭할 수도 있고요. 저는 남성 목소리를 가졌습니다만 여러분은 여성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톤이 좀 굵을 수 있는데 가늘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바람이라고 할 때 공기를 얼마만큼 발음하기 위해서 공기를 내었는지 과학적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저는 이 바람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한 번도 똑같이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바람을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지금 내가 바람 이런 거 다른 거죠. 분명히 입을 얼마만큼 크게 벌렸느냐, 웃으면서 했느냐, 찡그리면서 했느냐, 이 소리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소리는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져서 모든 소리는 같지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소리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그 개별적인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금방 발화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아주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 바람을 발음하든지 어린애가 바람이라고 하든지 할아버지가 이가 빠져서 바람 이렇게 하든지 우리는 그걸 바람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소리, 개념적인 일반적인 소리, 그것을 어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문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하는 바람, 이것은 실제적인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어문적인 과정에 의해서 바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음성으로, 어문이 음성으로 전환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 할 때마다 이것은 수많은 음성이 발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바람이라는 음성이 발화될 수 있는 이유는 개념적인 어문으로서의 바람이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성은 실제적인 소리, 어문은 추상적인 소리, 개념화된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음성학은 실제적인 소리를 연구하는 부분이라면 어문은 추상적인 소리,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소리, 학문적인 소리, 그런 부분이 어문론이다.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음성학과 어문론의 연구 분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음성한 건 물리적인 소리. 그러니까 실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실제적인 말소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음운론은 개념적이다, 추상적이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추상화된 소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음성학에서는 말소리의 생성, 이 말소리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죠. 우리의 신체 기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작동시켜서 말소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입 밖으로 나온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귀로 전달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과정입니다. 이게 귀에 들렸을 때, 귀 안에서 어떤 신체 기관을 작동해서 이것은 뇌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람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서 인식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과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계를 사용하면 더 잘 연구할 수 있을 거고요. 신체 기관에 대해서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 이런 걸 연구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소리가 생성될 때 발음기관, 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부분이죠. 소리가 그 입 발음기관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이제 음파의 특징입니다.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공기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달되는 거냐, 그리고 귀에 어떻게 청취가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음성학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음운론은 추상적인 소리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정말 그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말소리입니다. 말소리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소리의 체계입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모음과 자음이다, 이런 음운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적인 분야가 되겠죠. 이쪽은 약간 그 실험 기구나 기계들을 활용한다면 이쪽은 그러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의 목록을 정한다. 한국어에는 몇 개의 자음과 몇 개의 모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음소의 체계, 자음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모음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말소리의 연결 제약, 소리와 소리가 만날 때는 어떤 변동 현상이 일어나느냐, 음운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소리가 만나지 못하느냐, 이런 이론적인 소리의 분야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음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두 학문 분야는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요, 서로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운론에서는 이제 음소 체계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니까 모음 체계라든지 자음 체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음소의 목록을 정해야 되고, 변이음, 소리는 우리가 똑같다고 인지하는 그 소리도 음성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소리의 성질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변이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하겠고요. 그리고 그 소리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으려면 그건 이제 음성학적인 부분인데, 이 음성학에서 소리의 성질을 알아차리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억양 패턴의 목록이다. 음운문은 뭐 상승조라든지 평성문은 뭐 하강조라든지 그 소리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 구조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음운론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적으로 이 억양 패턴들을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소리를 듣고서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계속 갔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무슨 소리다 하는 것을 소리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음성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음성학적인 지식,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음운론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국어 음운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음운론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음성학적인 기초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음성학과 음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음운론은 음성학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성학의 하위 분야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조음음성학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은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 분야 중에서 이제 세 분야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발달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냐, 도대체. 말은 언제 시작되었으면 사람이 도대체 이 신체 부위를 어떻게 조절을 하기에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생성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음음성학을 먼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음음성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청취 훈련, 발음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듣고서 저게 입에 발음 기관에 어떤 부위를 사용해서 발음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은 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낼 수 있는 발음을, 그래서 원음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특히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를 기록한다든가 할 때 그럴 일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조음음성학은 발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음음성학적인 훈련을 거치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표준 발음을 교육할 때 이론적인 배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발음 교육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정확한 그 소리를 가르칠 때 이론적인 배경이 될 수가 있고요. 조음음성학적인. 그 다음에 외국어 발음 교육 역시 이제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중국어,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외국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이 조음음성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이론적으로 잘 외국어의 소리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유익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향음성학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달의 문제입니다. 말소리가 어떻게 입 밖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까지 전달되느냐, 그 물리적인 특성, 소리의 물리적인 성격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 음향 분석기, 소리의 성격을 분석해내는 기계가 발달됐다는 거죠. 비약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음성 인식기라든지 음성 합성기 이런 개발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이제 적용 분야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이 음향음성학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법음성학, 법음성학. 자, 딱이 말소리 들어보고 이 사람 목소리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판별해내는 그런 거죠. 소리를 딱 듣고서 음향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그 소리의 음향적인 성격을 분석해냄으로써 이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리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도 음향음성학의 분야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음성학은 그야말로 귀로 듣는 그런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말소리를 듣고서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은 음파가 귀를 통해서 어떻게 뇌로 전달되느냐, 음파의 음향적인 특징, 그 음파가 어떤 성격을 가질 때 더 잘 듣더라 혹은 잘 못 알아듣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야를 청취음성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말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음성학이란 무엇이냐, 어물론이란 무엇이냐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성학의 세 하위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